네, 이번 소식은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랑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는 2분기부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섭니다. 많이 본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넷플릭스는 현재 1억 명가량이 지인 등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서비스를 나눠 쓰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오는 2분기부터는 계정을 가족끼리가 아니라 한 가구 밖에서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남미 국가에서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시험 중인데요. 새 요금제, 동거 가족에 항해서만 계정 공유를 허용한다고 해요. 따라서 동일 IP가 아니라면 1인당 2에서 3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러 기기에서 같은 아이디로 접속할 때도 별도의 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사실상 계정 공유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계정 공유를 권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비스를 바꾸냐, 계정 공유를 막으면 구독을 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돈 나갔네. 아니, 이번 달은 진짜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그냥 보고 싶은 거 볼 때만 쓸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한 달짜리 OTT 이용권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권을 구하는 사람들. TV 400원 구해요. 1시부터 3시까지만 볼게요. 웨이브 3시간에 300원. 12시까지 보다 잠들게요. 넷플 하루 대여합니다. 1,000원. 이건 좀 비싸게 쳐주셨네. 가격 비교까지 해서 쪼개기 이용권이 더 저렴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용권이 끝나버려 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여러 OTT를 모아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생방송을 보고 싶거나 영화 후속편이 나왔을 때 이전 편을 보기 위해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OTT를 모아서 하루 동안 빌려주는 계정 중개 사이트까지 나왔습니다. 동시 시청 가능한 파티원을 모아주는 기존 사이트들과 달리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공유해주는 형식인데요. 500원의 N시간 구독권을 뽑는 이 상황, 불법은 아닐까요? 쪽에서 재판매를 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데 그 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영리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이 이용할 것처럼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약관 위반이라는 내용인데요. 일반 개인 회원처럼 넷플릭스 같은 데 가입을 해서 자기 이용권을 여러 사람한테 1일씩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게 돼버리면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원래 당초의 목적을 전혀 실현을 못하게 되잖아요.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해당 사이트는 하루 600원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고 한 달 동안 4명에게 계정을 공유한다 가정하면 72,000원의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월 17,000원 결제액을 빼면 최대 55,0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또한 1일 이용권으로 인해 월 정액권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업무 방해의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OTT 티빙, 웨이브, 왓챠는 해당 사이트 측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서면으로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과 계정 공유를 할 경우 추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거래는 아직까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조회를 해서 밝혀내고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한을 크게 하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처럼 1일 이용권이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진 배경에는 OTT 이용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 OTT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많은 플랫폼과 오리지널 콘텐츠가 생겨 한 달에 보는 콘텐츠 수는 같아도 구독해야 하는 플랫폼은 기본 2-3개가 되어버린 상황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용권 되팔기는 콘텐츠 제작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콘텐츠의 저작자는 회원 이용 약관을 통해서 그 복제하거나 전송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 허락받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너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용 허락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작자산권 위반이라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수익 분산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가야 될 수익이 중간에 누수되는 누수 현상이라고 봅니다. 콘텐츠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투자비를 수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콘텐츠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많은 OTT가 생기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 분산되면서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늘었지만 개인 간 거래 시 사기의 위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도 서비스사에서 구제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이네요. 한 기자도 넷플릭스 이용하시나요? 네, 친구 계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아내랑 같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에 이렇게 한 기자처럼 이렇게 계정을 공유해서 쓰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 요금 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유료 회원이 우리나라만 5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로 따지면 2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여기에 추가 요금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공유 계정 덕을 톡톡히 봤죠. 한 번에 이 최대 서너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 가족이나 동거인만 계정을 쓸 수 있고 지인끼리는 계정 공유 못하게 약관에도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창립자조차 여러 명이서 넷플릭스 공유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 구독자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묵인해왔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겁니다. 저 같은 이 공짜적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가구가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런 공유 계정에 대해서 추가 요금 물리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마감한 직후 발표한 1분기 실적 때문인데요. 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입자 수가 감소했는데 1년 만에 20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25% 넘게 급락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바로 주주들에게 공유 계정에 돈 더 물리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이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콘텐츠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수익 올릴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구독료도 인상하고 공유 계정 추가 요금도 생각해낸 건데요. 이미 지난달 칠레와 페루 같은 남미 국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2, 3달러 추가 요금을 내면 동거하지 않은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늘기만 하던 이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건 넷플릭스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의 이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70만 명의 가입자가 떨어져 나간 건데요. 하지만 이 넷플릭스 부진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공짜 사용자도 부담이 됐을 거고요. 사실 그동안 이 장사 잘 된 게 코로나 영향이 크잖아요. 집에 머무는 시간 늘어나면서 OTT 볼 시간도 많았습니다. 주가로 보면 2020년 2월에 이 350달러 하던 게 지난해 11월에는 이 2배인 70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방역 규제 풀리면서 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요금을 인상한 게 독이 됐습니다.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사치죠. 소비 줄이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요금을 올렸던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입자 60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넷플릭스에 투자하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서학개미들 걱정이 크겠죠. 간밤에 잠들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근 6개월 동안 서학개미들이 넷플릭스에 투자한 돈만 8천만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이 1,000억 원입니다.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넷플릭스는 올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 나스닥 지수에 악영향을 미쳐왔는데요. 방금 마감한 오늘 뉴욕 증시 확인했더니 더 떨어졌습니다. 35% 이상 빠지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2분기 전망 더 암울합니다. 2분기 가입자가 전 분기보다 200만 명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분기 20만 명보다 10배 많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과 코로나, 이 사업자 간 경쟁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뉴스타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9일 주주들에게 보낸 분기 서한에서 가입자 성장기에는 계정 공유를 묵인해 왔지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면서 공유 계정을 과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그동안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실험해 왔다면서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유 계정에 대해 과금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2대의 추가 요금을 내면 같이 살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구독 공유 중개 서비스 앱입니다. 13,900원인 웨이브를 4,750원에, 17,000원인 넷플릭스 프리미엄은 5,500원에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OTT뿐 아니라 쇼핑, 게임 등도 싼 값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독 계정을 4명이 공유해 4분의 1만 요금을 내도록 중개해 주는 건데,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이들의 결합을 주선하는 것과 함께 모임장이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구성원이 마음을 바꿔 빠지는 피해를 막아주는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OTT들이 구독자에게만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데다 넷플릭스가 최근 요금을 크게 올리면서 구독료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구독 중개업체는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 가입자 수가 40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타인과의 계정 공유가 재판매를 금지한 약관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서비스 중단이나 이용 제재 등에 머무르지 않고 민사적으로 위약금 등 금전적인 배상에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과의 계정 공유는 약관 위반 사항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고, 국내 OTT들도 가입자 반발을 우려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독 중개업체는 계정 공유는 소비자가 만든 시장이라며 대금 사기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뿐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